자, 이 사진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공통점은 뭡니까? 박근혜, 김기춘, 조윤선, 이재용. 이들 모두 수사하고 감옥에 보낸 사람 바로 윤석열입니다. 그리고 그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검찰총장이었습니다. 여권과 갈등 끝에 사퇴한 그는 보수정당의 대선 후보가 되어 대통령에 올랐죠. 하지만 그 선택의 끝은 보수의 괴멸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늘 그랬듯 내부에서 인재를 키우지 못합니다. 정치도 어떻게 보면 전문적인 직업이죠. 하지만 이 당은 정치인을 육성하기보단 항상 외부에서 인재를 급히 끌어옵니다. 이제 마치 법조인들의 인생 임모작 통로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정치는 본업이 아닌 퇴직 후 체험하는 실버 창업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특히 검사 출신 인사들이 정치를 겸직하듯 진입하고 있고 이를 당이 반기며 받아들이는 구조가 반복됩니다. 늘 그랬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검찰총장, 그리고 박근혜, 김기춘, 조윤선 등을 직접 수사했던 인물. 자신들을 수사한 바로 그 인물을 보수의 구원자로 착각하고 대선 후보로 만든 겁니다. 이것이 국민의힘의 결정적인 패착이었고 모든 파국의 시작이었습니다. 2025년 다시 반복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당내 절차도 없이 한덕수를 대선 후보로 밀어붙이려는 시도. 당내 기반도 정치 경험도 없는 인물이었지만 같은 실수를 다시 저질렀습니다. 반면 김문수처럼 당내 활동이 길었던 인물은 한때 배제됐습니다. 결국 대선 후보가 되었지만 이미 정당의 기반도 민심도 사라진 뒤였습니다. 유권자들은 이 과정을 지켜보며 국민의힘이란 정당 자체에 대한 신뢰를 거의 접었다고 봐야 합니다. 비민주적인 절차, 외부 용병 의존, 책임 회피, 이 모든 것이 정당의 정체성과 이미지를 훼손했습니다. 2025년 1월 공수처의 압수수색을 맡겠다며 윤석열 관저 앞으로 몰려간 국민의힘 현역 의원 45명. 이들은 의원이라기보다 대통령실 경호처 직원 같았습니다. 충성심은 감동일 수 있어도 유권자 입장에서는 쓰는 숨밖에 나올 수밖에 없는 장면이죠. 그리고 안철수 혁신위원장으로 내정됐지만 인사 권한이 없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결국 물러났습니다. 혁신하겠다며 나선 인물조차 구조표가 앞에 무력했던 겁니다. 이 또한 국민의힘 내부 민주주의가 겉만 남고 실제로는 작동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지금의 원내대표 송언석도 TK 출신 대표적인 친윤 인사입니다. 당의 상층부부터 말단까지 윤심으로 물든 지금의 구조에서 어떤 개혁도 불가능하다는 비관만 커지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자 국민의힘은 곧장 노선을 바꿨습니다. 이준석은 쫓겨나고 나경원은 배제되고 홍준표는 내부 비판자 역할로 밀려났습니다. 지도부는 윤핵관과 극우 유튜버들과 친분이 있는 인사들로 채워졌고 정당은 점점 더 과격한 구호와 음모론의 세계로 물들었습니다. 예전엔 진보가 부정선거를 외쳤습니다. 특히 김어준은 다큐멘터리까지 만들었었죠. 그런데 지금은 보수가 계엄령, 선관위 간첩 99명, 부정선거를 말합니다. 또 박근혜 때도 트럼프가 구하러 온다 이런 말을 했었는데 지금도 트럼프가 윤석열을 구하러 온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메시아적 사상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지금 트럼프가 윤석열 이름이라도 기억할까요? 아마 기억 못할 겁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 황당한 주장들에 동조하거나 적어도 방조했습니다. 국정 운영은 사라지고 검찰 출신 인사들과 유튜브 발언만 들려오는 구조, 정당도 정부도 리더십은 실종됐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은 정상적인 정당이라 부르기 어려운 상태에 도달했습니다. 사실상 TK 지역 기반 정당으로 수렴됐고 핵심 지지층은 부정선거론자, 계엄령 옹호론자, 음모론자들이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전국 정당은커녕 이제 TK 향후의 모임 같은 느낌이 강합니다. 과거 자유선진당처럼 특정 지역에 갇힌 지역 정당의 모습과 닮아가고 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호남 지역을 기반으로 성장했지만 시간이 흐르며 수도권, 충청, 강원, 심지어 부산, 울산, 경남에서도 지지를 얻으며 전국 정당으로 확장해왔습니다. 합리적인 보수 유권자들은 대부분 국민의힘의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TK 지역 내에서도 지지율 하락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권 초반과 비교하자면 지지층이 이탈하고 있고 지역 민심도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그나마 남아있는 지지층은 극우 음모론자, 계엄령 옹호론자, 부정선거론자들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들은 정당을 정치장이 아닌
음모론과 분노의 전시장으로 착각하고 있는 듯합니다. 어떤 이는 계엄령을 계몽령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계몽이라면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했던 것처럼 대국민 담화부터 해야겠죠. 특전사 707 정보사를 동원해 국민을 계몽하겠다는 건 그냥 계엄에 실패하고 나서 예쁘게 포장한 말 장난일 뿐입니다. 2025년 7월 현재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은 무려 19%까지 하락했습니다. 청년층은 등을 돌렸고 중도층은 빠져나갔으며 한때 강력한 지지 기반이었던 20대 남성들마저 이탈했습니다. 2024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은 서울, 경기 주요 지역에서 의석이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수도권 선거는 사실상 참패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선거 패배 이후 당내 리더십은 사라졌고 국민의힘은 고립된 정치 집단으로 전락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보수 정당이 아닙니다. 극우 유튜브 댓글창을 현실로 옮겨놓은 듯한 풍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자신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정당을 직접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설계 없이 데리고 온 인물이 결국 정당 전체를 붕괴시키는 설계자가 되어버린 셈입니다. 이 흐름이 지속된다면 국민의힘은 분당 혹은 해체의 길로 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당명만 남고 내용은 사라진 유령정당, 혹은 새 인물 중심의 탈당파 신당이 출현하는 시나리오가 점점 더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정치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아무런 준비 없이 데리고 온 국민의힘, 결국 스스로 무너졌습니다. 보수를 무너뜨린 건 진보도 외부의 적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들 스스로 선택한 윤석열이었습니다. 문재인의 충신? 이제는 그냥 농담이 아닙니다. 윤석열은 문재인의 심은 씨앗이자 보수의 묘비명이 된 존재 그 자체입니다.